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부러워하면 진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변한 것은 없는데 변하는 입니다. 내년 증시 사상 최고치에 달할 거라는 전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 전략팀에서 내놨습니다. 시장이 이미 상당한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했으며 미국 예외주의는 온전하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말까지 S&P 지수가 20일 종가보다 10% 높은 5,000포인트 정도에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주식을 선택한 투자자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에드벌런을 한껏 띄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달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해서 19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 19개월 연속 하락은 2007년 말에서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나쁜 지표는 처음이라는 거죠. 컨퍼런스 보드는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짧은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매출 실적이 최근 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도 상당히 낮아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구매할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코네티켓주의 월마트 주차장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한 첫날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해 S&P 500 지수 중에서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략 71%의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S&P 500은 올해 대략 19% 정도 상승했는데 이 매가 7종목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 7종목을 매수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거의 20%나 올라가는데 비해서 수익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7개 기업을 빼면 나머지 493개 기업의 지수 기여도가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스 로버츠는 연말에 성과를 분석할 때 2023년만을 벤치마크로 삼지 말 것을 권합니다. 어떤 자산 클래스건 오랫동안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처럼 7개 종목이 주도한 해에 투자자들은 보통 자기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7개 기업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충고했습니다. 원래 자신이 투자하려고 했던 방식대로 지속해 나가라는 거죠.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펀드 스트래트는 금 가격 온스당 2,5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계 금협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올해 금을 작년보다 많이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래저래 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금이 오르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는 해지하려는 전략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0달러를 넘기며 급등했습니다. 이 38,000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모든 자산이 코인화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상품 구매, 무역, 금융 등의 과정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활동과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서 또는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미국 국채 10년물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선물 가격인데 온수당 2,000불을 넘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계속 오르고 있죠. 올 들어서 127%나 올랐습니다. 지금 38,000불을 돌파해서 4만불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S&P 500 내년에 대한 좋은 전망이 제시돼서 그런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올 6월 30일 전고점 4,588포인트에 지금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코스피는 상승세가 조금 꺾인 상태죠.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이 변한 것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19개월째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가까우면서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은 없는데 변하고 있다는 부재를 정해본 것입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채권 시장이 안정됐죠. 올해 성장은 메가 7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덕분에 S&P 500 지수가 19%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지 않은 개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투자 전략을 바꾸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랜스 로버츠의 충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오늘 영상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S&P 500 40대, 미국 고배당주 40, 그리고 금 10, 비트코인 10, 40대 40대 10, 1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현물 ETF, 자산의 토큰화, 스마트 콘트랙트, 메타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이슈로 해서 가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금과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질타하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세아는 공의와 인애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정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공의요 인애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즉 새롭게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습,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까지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뒤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공의요 인애입니다. 낡은 나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